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비서의 AI 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 팀에 아주 특별한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이력서를 보니까 경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랑 글을 다 읽은 것 같고요.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어요. 보고서 요약, 이메일 작성은 뭐 기본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막 내놓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너무나 그럴듯해서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짓말을 태어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이상한 편견을 드러내기도 해요. 자, 과연 이 신입사원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로 이 알쏭말쏭하지만 강력한 신입사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입니다. 오늘은 이 LLM이라는 친구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친구의 이력서를 뜯어보면서 도대체 정체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업무에 투입됐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치명적인 단점은 뭔지, 일종의 업무 성과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AI가 처음이신 분들도 오늘 이 시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신입사원의 이력서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볼까요? 거대 언어 모델.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정확히 어떤 능력을 가진 친구인가요? 네,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요, 한마디로 다음 단어 예측하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방대한 양의 텍스트,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과 책을 다 읽고 나서요, 오늘 날씨가 정말 이라는 문장이 딱 주어지면 그 다음에 올 가장 확률 높은 단어가 좋네요 라는 걸 맞히는 거죠. 잠깐만요. 다음 단어 예측이라니요? 그거 제가 쓰는 스마트폰 자동 완성 기능이랑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챗 GPT 같은 AI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그것보단 훨씬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전부인가요? 그럼 그냥 아주 똑똑한 앵무새 같은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평범한 자동 완성 기능이랑 LLM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LLM이 정말 무서운 건 그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 단순한 작업을 수조 번 반복하다 보니까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뭐랄까 창발하듯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창발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개미 한 마리는 되게 단순한 행동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수만 마리가 모이면 아주 복잡한 개미집을 짓는 것처럼 단순한 규칙이 모여서 예상치 못한 고차원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LLM한테 오늘 먹은 사과는 정말 달고 이런 문장을 주면요. 뒤에 맛있었다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예측하겠죠? 그렇겠죠. 바로 이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LLM은 사과가 먹는 과일이라는 것, 달다는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것, 이 둘이 같이 쓰이면 좋은 의미라는 걸 내부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추상적인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셈이죠. 이게 바로 LLM이 그냥 앵무새가 아닌 이유입니다. 와,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잘 맞추기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일종의 지식 지도를 스스로 그리게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복잡한 문맥 파악은 대체 어떤 기술로 가능한 건가요?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와 그 핵심 기술인 셀프 어텐션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쫙 훑어본 뒤에 어떤 단어가 이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연 배우인지 스스로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 셀프 어텐션은 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여기서 은행이 강둑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뱅크라는 걸 순식간에 알아차리는 거죠. 와, 문장 전체의 관계도를 한눈에 파악해버리는 겁니다. 단어를 순서대로 하나씩 읽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하나의 그림처럼 보고 핵심을 그냥 꿰뚫어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고 긴 글을 요약하거나 복잡한 질문에 답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네요. 최근에는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소리까지 이해하는 모델도 나왔다고 하던데 이력서만 보면 정말 만능 신입사원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신입사원 LLM이 드디어 우리 회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친구 실제 업무에서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요? 연구실에만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 신입사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지식 노동의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를 아주 귀찮은 일들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딱 던져주면서 이거 3줄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순식간에 핵심만 뽑아내주죠. 와, 진짜 편하겠네요. 2시간짜리 회의 녹취록을 정리하거나 좀 까다로운 고객에게 보낼 정중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언어 작업에서 벗어나서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유능한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 비서 역할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회사 전체의 업무 방식을 바꾸는데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가령 고객 서비스나 데이터 분석 같은 분야에서요. 기존의 챗봇들은 사실 좀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정확합니다. 기존 챗봇이 그냥 정해진 답변만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면 LLM 기반 챗봇은 정말 대화가 통하는 상담원처럼 고객의 복잡한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맞춤형 답변을 제공해요. 또 시장 동향이나 수만 개의 고객 리뷰처럼 사람이 일일이 읽기 힘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들이 우리 제품의 A 기능을 좋아하는데 B 기능 디자인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와 같은 의미 있는 통찰력을 주기도 하죠. 와, 기업 입장에서는 24시간이라는 지치지 않는 분석가이자 전략가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산업별로 특화된 전문 비서로도 활약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수많은 경제 뉴스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잠재적인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작문 실력을 분석해서 맞춤형 피드백을 주는 개인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창작 분야에서도 쓰인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심지어 창작 분야에서도 막혀버린 소설의 다음 줄거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거나 신제품 광고 문구를 수십 가지 버전으로 제안하는 창의적인 파트너 역할까지 해내고 있죠. 이건 단순히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확장시켜주는 강력한 협업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사원인데요. 이렇게 일 잘하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팀 분위기도 바뀌고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슈퍼루키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제 이 신입사원과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마쳤으니 장점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성과 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유능한 신입사원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바로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요. 의도적으로 속이는 건가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LLM은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에 근거가 없거나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질문을 받으면 침묵하는 대신에 그럴듯한 단어들을 막 조합해서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를 지어내요. 아,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사건으로 미국의 한 변호사가 챗 GPT를 이용해서 법원 서류를 작성했는데요. AI가 너무 그럴듯하게 꾸며낸 가짜 판례들을 잔뜩 인용하는 바람에 큰 망신을 당하고 징계를 받기도 했죠. 와, 끔찍하네요. 전문가가 봐도 속을 만큼 정교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신입사원이 하는 말은 항상 의심하고 팩트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편견입니다. 이 신입사원은 자기가 읽은 책과 글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잖아요. 네, 그쵸. 만약 그 데이터 안에 특정 인종이나 성별, 문화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다면 이 신입사원 역시 그 편견을 그대로 학습해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있는 자료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 즉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가 아주 중요한 하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이 강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규칙도 정말 엄격하게 만들어져야겠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겠어요. 물론입니다. 기술이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EU에서는 AI 액트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AI 개발 기업에게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처럼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죠.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신입 슈퍼루키의 등장이 우리 팀,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네, 그 부분이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번역이나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처럼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직무들이 이 신입사원과 협업하거나 혹은 대체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사라지고 생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교육의 방향 자체를 재설정해야 하는 거대한 전환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신입사원과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바로 AI 리터러시, 즉 AI를 읽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새로운 시대의 필수 역량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AI 도구를 잘 다루는 기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 신입사원이 가져온 결과물을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 그 결과물에 숨겨진 편견이나 오류를 간파하는 통찰력, 그리고 이 강력한 기술을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태도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AI에게 질문을 잘 던지는 능력이야말로 미래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특별한 신입사원 LLM에 대한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방대한 글을 읽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해서 세상에 대한 추상적인 모델까지 만들어내는 놀라운 잠재력을 확인했고요. 문서 요약부터 창작 지원까지 우리 업무의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환각이나 데이터에 숨겨진 편견 문제, 그리고 일자리 변화라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결국 이 LLM이라는 신입사원을 어떻게 키우고 활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맹목적으로 좇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기준이라는 튼튼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술의 속도와 사회적 수기의 깊이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AI와 협업하기 위해 AI 리터러시라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똑똑한 신입사원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코 복제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 AI가 대체할 수 없는 당신의 인간적인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능력을 앞으로 어떻게 더 날카롭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